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33번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을 보십시오. 탄소가 85%, 수소가 10%, 산소가 3%, S가 2%의 무게비로 구성된 액체 연료를 1.3의 공기비로 완전 전소할 때 발생되는 실제 섭연소 가스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실제 섭연소 가스량이라는 게 실제 섭연소 가스량이라는 게 GW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M이라는 값은 공기비 M이죠. 그러면 여기서 GW 구하는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GW라는 것은 원소분석법에서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W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A0라는 이론 공기량이 필요해요. 따라서 A0라는 이론 공기량을 계산합니다.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 공식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자, 탄소 자리에 85%니까 0.85, 수소 자리에 10%니까 0.1, 산소 자리에 3%니까 0.03, 그리고 S 자리에 2%니까 0.01을 대입을 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이론 공기량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공기비가 지금 얼마죠? 1.3. 따라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5.6H, H가 10%니까 0.1, 그리고 0.75, O가 3%니까 0.03, 그리고 질소 없어서 생략, W 없어서 생략합니다. 따라서 GW를 계산하시게 되면 13.83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산했을 때는 마지막 정답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판단을 해서 그 공식을 먼저 적어 놓고 그 공식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 수소가 7%, O가 5%, S가 3%의 무게비로 구성된 중류의 이론적인 CO2 max를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CO2 max라는 것은 GOD를 기준으로 하죠. 이론 건전소 가스량 중에 CO2가 차지하는 양. 그러면 자, CO2량이라는 것은 1.867C 단위는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 건전소 가스량 GOD 공식을 찾아러 들어갑니다. 자, GOD는 이론 공기량이니까 이론 가스량이니까 이론 공기량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 A0라는 이론 공기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 계산하러 갑니다. 자,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는 식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잖아요. 그래서 탄소 자리에 85%니까 0.85, H 자리에 7%니까 0.07, 산소 자리에 5%니까 0.05, S 자리에 3%니까 0.03을 대입하시면 이론 공기량이 9.3566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죠. 자, 이론 공기량을 여기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H 자리에 7%니까 0.07, 그리고 산소 자리에 5%니까 0.05를 대입하죠. 질소는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건전소 가스량이라는 GOD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8.9996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그럼 CO2 max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산한 GOD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C라는 것은 탄소니까 85%, 0.85를 대입을 해서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최종적인 CO2 max는 17.63%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CO2 max 같은 경우에서는 원소 분석으로 나왔을 때 사용하는 문제 34번처럼, 그리고 CO2와 O2와 CO의 함량이 배출가스 분석치로 나와 있을 때 두 가지로 CO2 max를 계산하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 보면 확산형 가스 버너 중에서 포트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을 보시면 포트 입구의 크기가 작으며 슬래그가 부착해서 막힐 우려가 있다. 자, 그리고 나번 기체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버너 내에서 혼합시킨 로 내에 주입시킨다. 여기서 로라는 것은 연소를 하는 장소를 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확산형 연소가 아니고 예혼합 연소에 관계되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답은 밀도가 큰 공기 출구는 상부에, 밀도가 작은 가스 출구는 하부에. 이 내용도 오답으로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라번의 버너 자체가 로백과 함께 내화벽돌로 조립되어 로 내부에 개구된 것으로 가스와 공기를 함께 가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확산형 버너에 해당하지 않는 예혼합 연소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로 오른 것은,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세 가지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부분 예혼합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죠.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라번. 반면에 휘발유와 같은 우리가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정발연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탄가스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부피 기준으로 공기 연료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부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부피가 최적비죠. 최적비는 개수비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탄을 완전 연소를 했어요. 자, 부탄을 완전 연소를 하고 공연비를 계산을 하는데, 자, 완전 연소를 다 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C가 4개고 H가 10개예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와 H2가 발생되겠죠? 자, 여기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하시게 되면 2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8개, 1개짜리가 5개 있으니까 합이 13개. 따라서 2분의 13은 6.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최적비로 우리가 공연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산소의 개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량. 그럼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공기량 나누기 연료의 개수 곱하기 22.4Sm의 삼성, 연료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기서는 산소의 개수 6.5개, 연료의 개수 1개,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식 자체를 정리를 하게 되면 6.5 나누기 0.21이, 다시 말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는 게 최적으로는 공연비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 연소 장치입니다. COM 연료의 연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COM이라는 것은 콜은 석탄, 오일은 기름, 그리고 믹스처, 혼소를 해서, 그래서 미분탄과, 석탄 중에 미분탄이니까 미분탄과 중류를 혼소해서 연소하는 장치를 COM 연소 장치라고 합니다. 재화 매연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석탄이라는 미분탄이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지시설, 집신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류만을 사용할 때보다 미리파 특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중류 전용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개조를 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류 전용에서는 COM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화염의 길이는 미분탄 연소에 가깝고 화염의 안정성은 중류 연소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석탄 자체를 미분화를 시켜서 중류와 혼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에 가까운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동, 이동식 확액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을 보면 역동식 확액자는 폐기물의 교반 및 연소 조건이 불량하여 소각 효율이 낮다고 그랬어요. 자, 역동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교반 및 연소 조건이 아주 양호합니다. 불량한 게 아니고 양호해서 소각 효율도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회전 롤러식 확액자는 여러 개의 드럼을 횡축으로 배열하고 폐기물을 드럼 회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송합니다. 횡축에 배열하고 순차적으로 이송. 그리고 병렬 유동식 확액자는 고정 확액자와 가동 확액자를 횡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를 하고 가동 확액자를 전후로 왕복 운동을 시키죠. 특히 답안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인지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 확액자는 고정 확액자와 가동 확액자를 교대로 배치시켜 가동 확액자를 왕복 운동시켜 폐기물을 이송합니다. 자, 계단식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 확액자와 가동 확액자를 교대로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동 확액자를 왕복 운동을 시켜서 폐기물을 이송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 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회전 롤러식 확액자, 그리고 병렬 요동식 확액자, 계단식 확액자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격자에 대한 내용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나번, 다번, 라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수험 준비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자,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황의 농도가 3WT%, WT라는 것은 중량 퍼센트죠. 중류를 매일 100kg씩 사용하는 보일러에 황의 농도가 1.5WT%인 중류를 30% 섞어서 사용할 경우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몇 퍼센트 감소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조건 자체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자, 처음 조건. 자, 처음 조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농도가 3%짜리를 100% 사용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1.5%짜리를 30% 섞었었어요. 그러면 3%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70%. 그리고 1.5%짜리를 30% 섞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료의 총합 킬로리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감소율이라는 것은 황분의 감소율이 되겠죠. 1 마이너스 처음에 값이 크니까 처음분의 나중에 사용한 값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처음 사용 값이 3%짜리 100%, 나중에 사용한 것은 3% 70% 플러스 1.5% 30%를 혼합 섞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 100kg는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감소율은 15%. 당연히 우리가 혼합을 해서 사용했던 성분이 황의 함량이 낮은 성분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황의 함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15%. 기본적인 원리를 묻는 문제고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41번 유체의 흐름에서 레이놀드 수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이죠. 그럼 관성력이라는 것은 직경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밀도가 되는 거고 점성력이라는 것은 점성계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직경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속도 들어가죠. 밀도 들어가죠. 관의 길이는 해당 사항이 없죠. 관의 길이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 손실을 계산했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무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분무탑과 충전탑은 반대가 되는 거죠. 분무탑은 압력 손실이 세정 중에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전물이 형성되는 경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충전탑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구조가 간단하고 압력 손실이 작은 편이에요. 세정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반면에 세정 중에서 가장 큰 압력 손실을 가지는 것은 뭐죠? 벤츄리 스크랩으로 300에서 800mAh 초의 압력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 적합하고 충전탑에 비해서 설비비나 유지비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서 분무탑에서는 적합한데 충전탑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거죠. 분무에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고 가스 유출 시 비말 동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라버는 기체 분산형 흡수장치로 CO, NO, N2 등의 용해도가 낮은 가스에 적용됩니다. 분무탑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잘 녹는 가스를 처리하는 액분산형 흡수장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선택적 촉매 환원법으로 처리했을 때 사용되는 환원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NOx라는 NO와 NO2를 보통 우리가 NH3라는 선택적 촉매 환원제를 사용을 하면 N2와 H2로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때 주로 사용하는 환원재료는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그리고 황화수소, 전부 다 H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환원재입니다. 따라서 H가 없는 CO2는 환원재가 아니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먼지의 입경 측정 방법 중에서 직접 측정법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먼지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측정법, 간접 측정법. 자, 그래서 대부분은 간접 측정법이에요. 근데 직접 측정법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표준체 측정법, 현미경 측정법이 있어요. 자, 나머지 간접 측정법을 보시게 되면 간접은 관성충돌법, 액상침광법, 공기투과법, 광산란법 있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기억을 하기가 쉽게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는 직접 측정법을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현미경 측정법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면 여과 집진 장치를 사용해서 배출가스의 먼지 농도를 10g/m에 상승해서 0.5g/m에 상승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여과 집진 장치의 먼지 부하가 300g/제곱미터일 때 탈진 주기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여과 속도는 2cm/s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먼지 부하 LD라는 것은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의 차 곱하기 VF 곱하기 탈락 시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값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느냐면 입구 농도 곱하기 제거 효율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지 부하 LD가 지금 300g/제곱미터입니다. 자, 는 농도 10에서 0.5만큼 빠져나갔으니까 제거된 값은 10에서 0.5 차만큼 제거됐겠죠? 자, 곱하기 여과속도 0.02 m/s 곱하기 탈락시간 t. 따라서 탈락시간 t를 계산하면 여과속도의 시간 단위가 되는 세크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정답에서는 분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세크로 계산한 다음에 60초, 1분은 60초. 그래서 60분의 1을 해서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탈락시간을 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4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6.32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집진 효율이 90%인 전기 집진 장치의 집진 면적을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집진 효율은 얼마인가?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효율 구하는 식을 보면 1-exp -a 곱하기 w 나누기 q로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을 때 이 식 자체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면적의 변화는 효율의 변화에 따라서 면적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적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면적은 몇 배가 됐느냐 하면 2배가 됐어요. 자, 이 값이 2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처리 효율을 보시게 되면 처리 효율이 90%가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이에요. 그래서 90%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 2를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 식은 없어지는 거죠. LN은 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LN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LN 1-0.9는 LN 1- 효율 2.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A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LN을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LN을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뭐를 치죠? 2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1- 효율 2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99%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입경을 나타내는 식을 보면,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보면 정규 분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수 정규 분포식, 그리고 RR 분포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서는 로신 라밀러 분포식이라는 RR 분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로신 라밀러 분포식 RR 분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식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입경 분포를 나타내는 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식, 대수 정규 분포식, 로신 라밀러식 그 외에 나머지 한 개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 먼지의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폭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비표면적이 큰 먼지일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폭발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산화 속도가 빠르고 연소열이 큰 먼지일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답은 가스 중에 분산 부유하는 성질이 큰 먼지일수록 폭발하기 쉽다. 라번에 대전성이 작은 먼지일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대전성이 큰 먼지일수록 폭발하기가 쉽죠. 우리가 대전성이라는 것은 전기를 띠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성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을 많이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과집신 장치의 탈진 방식 중에서 간헐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헐식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탈진 방식에서는 간헐식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연속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교를 해주는 게 좋죠. 자, 간헐식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을 처리할 수 없어요. 저용량을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진율이 높아. 그리고 제비산이나 역전리가 없어요. 자, 보면 영속식 같은 경우에서는 고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헐식에 비해서는 집진율이 떨어져요. 자, 그리고 제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헐식과 연속식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번 간헐식 중에서 진동형은 음파진동, 횡진동, 상하진동에 의해서 포집된 먼지를 떨어내는 방식으로 점성 먼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무래도 점성,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실제로 여과집진기가 근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죠. 부착성 있는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세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게 되면 집진실을 여러 개의 방으로 구별해서 방 하나씩 처리가스의 흐름을 차단해서 순차적으로 탈진시키는 방법. 자, 그리고 답은 간헐식 중에서 역기류형은 여포의 먼지를 0.03에서 0.1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충격 분출압을 주어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답은 연속식에 비해서 먼지에 제비산이 적고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안에 보면은 우리가 역기류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충격 분출형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답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어떤 법칙에 관한 설명 내용인가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휘발성인 에탄올을 물에 녹인 용액의 전기압은 물의 전기압보다 높다. 그러나 비휘발성인 설탕을 물에 녹인 용액인 설탕물의 전기압은 물보다 낮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전기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보면 전기압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전기압의 법칙은 라울트 또는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따라서 전기압의 법칙은 라울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라울트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 무조건 꼭 기억하세요. 전기압의 법칙은 라울트의 법칙 또는 라울의 법칙이라는 거. 자, 그리고 51번 회전식 세정집진장치에서 직경이 10cm인 회전판이 9620rpm으로 회전했을 때 형성되는 물방울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방울의 직경 dW를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합니다. 그럼 200 나누기 n 곱하기 루트 r, n이라는 것은 회전수. 자, 지금 보시다시피 회전수라는 것은 rpm으로 표시하는데 이 rpm의 단위는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r이라는 반경은 센티미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곱하기 10의 4승을 해서 dW를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n이라는 회전수가 9620 rpm이 되는 거죠. 그리고 r이라는 반경이, 자, 직경이 10cm니까 반경은 5cm가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바로 값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죠? 92.98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식을 묻는 거죠.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공식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서 그 문제와 항상 매치를 시키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2번 유해가스 처리에 사용되는 흡수액의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흡수액의 구비 조건입니다. 용해도는 어때요? 커야 됩니다. 휘발성은 작아야 되겠죠? 점성은 작아야 됩니다. 용매와 화학적 성질은 어때야 되죠?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름이 20cm이고 유효 높이가 3m인 원통형의 백필터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4m의 삼성버세크를 처리하고자 한다. 여과 속도를 0.03m/s로 할 때 필요한 백필터의 개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백필터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게 백필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백필터의 직경이 20cm. 자, 그리고 유효 높이나 길이는 같은 말입니다. 3m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l이죠. 그러면 n 개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l 곱하기 n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가스량 Q는 면적 대신에 파이 d l n 개의 면적, 여기에 이동하는 속도. 그래서 n개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면 Q 나누기 파이 d l VF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게 있어요. 뭐죠? Q의 시간 단위와 VF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 그리고 개수를 나타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라는 값이 4m의 삼성버세커, 파이는 계산기에 쓰니까 그대로 쓰십시오. 자, D는 직경 20cm니까 0.2m, L이라는 것은 3m, 그리고 속도가 지금 얼마죠? 0.04m/s. 따라서 계산하시니까 53.05가 나왔어요. 그럼 첫째 자리에는 제로지만은 첫째 자리 이하에서는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을 해서 첫째 자리 숫자가 1 이상의 값을 한 자리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 값은 둘째에서 반올림이 되죠? 그래서 5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리가스량이 10의 6성 미터의 삼성 per hour, 입구의 먼지 농도가 2g per 미터의 삼성, 출구의 먼지 농도가 0.4g per 미터의 삼성, 총압력 손실이 72mm H2O일 때 블로우의 소요 동력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소요 동력을 계산한다는 소리는 뭐죠? 킬로와트를 계산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킬로와트는 배기 곱하기 효율분의 압력 손실 곱하기 가스량, 그리고 여유를 보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Q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세커. 그 이유는 뭐예요? 배기가 가지는 시간 단위가 세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조건에서 보시면 효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지금 입구의 농도가 지금 얼마예요? 2g per 미터의 삼성. 그리고 출구 농도가 0.4g per 미터의 삼성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효율을 계산을 하니까 효율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80%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킬로와트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킬로와트는 지금 압력 손실이 72
밀리 H2O. 그리고 가스량이 10의 6성 미터의 3성 per hour.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1시간은 몇 초? 3600초. 그래서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시간 보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2 곱하기 효율이 0.8, 80%로 계산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율은 없어요. 여율은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계산을 해서 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풀이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을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안 줄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배출 가스량의 시간 단위가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것도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먼저 효율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소요동력을 계산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고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탈취 방법 중에서 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용해도가 높고 친수성 극성기를 가진 냄새 성분의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물에 잘 녹는 것들을 처리하기 쉽다는 거죠. 나무는 주로 분뇨 처리장, 계란 건조장, 주물 공장 등의 악취 제거에 적용된다. 답은 수온 변화에 따라서 탈취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조작이 간단하며 처리 효율이 우수하여 주로 단독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조작은 간단합니다. 장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장치와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그것도 주로 전처리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앞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면 반복학습을 해야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학습을 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 내용 정리를 하라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내용 정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